침공을 위해 결집한 군사력은 30만 명이 되지 않았고 그 가운데 6분의 5인 25만 명 정도가 미군이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이라크 군사력은 병력이 우세했지만 기술과 기능 면에선 완전하게 열세였고 후세인이 자신의 군사력을 정치적으로 신뢰하지 못해 군사적 효율성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2003년 3월 19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40여 발의 미사일 공격으로 후세인을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공습과 동시에 지상군 이동을 시작했고 대규모 교전을 벌이기보다는 이라크의 방어진지를 우회하고 바그다드를 향해 빠른 속도로 진격했죠. 미군의 진격은 신속했지만 이라크 정규군은 실질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민병대 병력만이 조직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저항했지만 막대한 사상자만 내고 실패했습니다. 2003년 4월 8일까지 이어진 전투로 후세인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소멸하면서 후세인을 중심으로 한 바트당 정권이 파멸했습니다. 21세기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극적인 전쟁, 이라크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그다드를 함락한 미군은 4월 9일 시내 중심부에 있는 12m 크기의 후세인 동상을 끌어내렸는데요. 처음에는 이라크인들이 해머로 동상을 파괴하려 했지만 보다 못한 미군이 나서서 동상 머리 부분에 성조기를 덮고는 전차를 동원해 동상을 끌어내렸죠. 이에 이라크인들은 동상의 머리 부분을 절단해서 바그다드 시내에 끌고 다녔고 이 광경은 CNN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이라크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고 미군은 이라크인들을 동원했으며 필요한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후세인 동상이 파괴되는 장면 자체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전투에서 승리했고 후세인 정권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후세인 정권은 붕괴하는 순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을 했죠. 당시 이라크 정부의 대변인은 미군과 영국군 병력이 이라크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폭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황당한 발언은 두 번째 전투 정찰이 진행 중이던 2003년 4월 7일에 바그다드에는 미군 병사가 단 한 명도 없으며 접근한 소수의 미군 병력은 자살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고는 4월 8일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 미군이 항복하고 있다고 선언했지만 그 순간 미군은 바그다드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바그다드 함락 과정에서 미군은 이라크군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강력한 힘을 보여줬죠. GPS를 써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 지상 전투를 관제할 수 있는 제이스타스, 많은 전투 정보를 처리해 실시간으로 지휘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등은 기술적 우위였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보여준 사격술과 야간 투시경 사용 방식, 국가훈련장에서의 훈련으로 다져진 작전 능력 등에 힘입어 미군은 이라크군이 갖추지 못한 군사적 소프트웨어를 자랑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은 지원병으로 구성된 군대가 보여줄 수 있는 탁월한 직업정신을 구현했지만 미국의 군사적 효율성은 후세인 동상과 함께 그 효용을 다했습니다. 럼즈펠드와 부시가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다음에 벌어질 사태는 전혀 대비해놓지 않은 탓에 점령 행정을 담당할 충분한 병력이 없는 미군은 전투 직후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그다드에서는 약탈이 성행했고 미군은 명령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이러한 약탈을 방관하고 말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라크 정부의 행정력을 재건할 기반시설이 다 파괴됐죠. 여성과 어린이가 주로 약탈해서 미군은 이들을 막거나 무력을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이러한 약탈은 남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움카스르는 이라크가 보유한 유일한 항구로 페르시아만으로 이어지는 석유 수출의 핵심 지역이라 미군은 개전 직후 항구를 장악하고 항구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28일 설비가 낡았지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더니 230톤의 화물을 하역했는데요. 하지만 항구를 순찰하는 병력이 없는 상황에서 4월 1일에 벌어진 약탈로 집안에 단단히 고정된 크레인을 제외한 모든 항구 시설이 사라졌죠. 약탈은 바스라를 거쳐 4월 9일 미군이 후세인 동상을 쓰러뜨리는 시점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인구가 약 600만 명인 바그다드를 2만 5천여 명의 병력으로 점령했지만 이 병력은 질서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미군은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병력을 바그다드에 배치하기보다 북쪽으로 진격시켜 후세인의 잔존 세력을 소탕하려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건 불가능했고 후세인 지지 세력의 약탈과 파괴 행동이 아니라 일반 주민이 약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는 건 매우 어려웠죠. 바그다드 약탈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든 정부 건물은 내부에서 다 파괴됐고 모든 사무용 집기가 사라졌으며 심지어 건물 내부의 부엌 설비와 전선, 배관 파이프까지 사라졌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이 탈옥하는 건 물론 감옥 내부의 침구까지 약탈당했고 서류함을 약탈하기 위해 모든 서류를 바닥에 내팽겨쳐 높이가 1m에 이르는 6톤의 종이가 쓰레기로 배출됐습니다.
이렇게 약탈된 설비는 이라크 인근 국가에서 중고로 거래됐으며 이 때문에 시리아와 요르단 등지에서는 물가가 하락했는데요. 2003년 4월 10일에는 바그다드의 이라크 국립박물관이 약탈당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물까지 사라졌죠. 약 5천년의 세월 동안 원형을 유지했던 유물 중 일부는 약탈 과정에서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후세인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축적했던 모든 행정 데이터가 사라졌고 이라크 국민에 대한 신분 기록 및 주민등록 데이터는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후세인 정권의 비밀경찰 관련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이런 파괴를 주도했는데요. 통상부에서 이라크 국민에게 배급할 식량을 수입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식량 배급 데이터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럼즈펠드는 2003년 4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약탈에 대해 질문받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유는 본래 지저분하고 약탈한 자유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라크 침공을 지휘했던 중부군 사령관 프랭크스는 2003년 4월 16일 약탈이 진행되던 바그다드에 방문해 병력 철수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프랭크스는 2003년 9월까지 이라크에 미군 1개 사단만 주둔시키고 침공에 가담한 나머지 3개 사단은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5월 1일 부시는 페르시아만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임무 완수를 선언했죠. 부시 행정부는 오랫동안 추진한 이라크 정권교체를 단행했고 139명 전사, 548명 부상이라는 비교적 적은 피해로 침공에 성공해 득이양양했습니다. 침공에 동원된 병력은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듯 했고 프랭크스는 병력을 철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부시는 임무 완수를 선언하면서 승리자로서의 행복을 만끽했지만 상황은 전혀 좋지 않았는데요. 바그다드는 약탈당했고 이 과정에서 이라크 국가 행정의 필수적인 데이터가 사라졌죠. 특히 주민과 인구에 관한 데이터가 사라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인 명부를 만들 수 없었고 선거로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려는 구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라크에서는 미군 점령에 대한 저항이 시작됐고 2003년 3월 29일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160km 떨어진 나자프에 설치된 미군 검무소가 자살폭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수니파의 거점 도시인 팔루자에서는 미군의 점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2003년 4월 28일 저녁 시위가 격렬해지고 총격까지 일어나자 이라크 민간인 17명이 죽고 70명 이상이 다쳤죠.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적절하게 대처할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라크 현장에서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행정 조직조차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이라크 침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도적 문제에 대처하고자 오르아가 창설됐지만 정작 권장사항인 인도적 사안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점령 행정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던 2003년 5월에 연합군 임시행정청으로 대체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합군 임시행정청은 이라크 군대를 해산하더니 바트당 구성원을 모든 공직에서 몰아냈는데요. 이라크의 상황은 더욱 악화하였고 이라크 전쟁은 점차 비정규전의 양상을 띠어서 이라크 내부의 정치 질서 구축이 핵심 문제로 두드러졌죠. 결국 미국은 전쟁 이전에 구상했던 단기 점령을 포기하고 장기 점령을 선언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봤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고 진정한 의미의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